미국은 대체 왜 화제가 되었을까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유한양행부터 살펴볼까요? 또 한 번의 잭팟을 터뜨려줍니다. 지난 1월에 미국 제약사에 한 8천억 원 정도의 기술 수출을 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지금 이제 유한양행 나오고 있네요. 이번엔 1조 원이 조금 넘는 규모의 기술 수출을 독일 제약사와 체결했다는 소식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요. 지난 1월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장중 상승분을 유지를 하지 못합니다. 지난 1월에도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마무리가 됐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네요. 장중한 때는 10% 가까이 올랐었는데 이거 다 반납하고 지금은 3% 정도의 강세권 놓여 있습니다. 25만 2천 원 현재 기록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요. IT 부품주들 몇몇 볼까요? 미국이 중국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라고 했죠. 물론 관련한 트럼프 발언에 대해서 커들로 위원장이 나서서 전면적인 사면이 아니고 제재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라고 일축하고 나섰지만은 어쨌든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의 납품이 가능해지면서 관련주들로 기대감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IT 부품주들 아이폰 관련주라고 칭하죠. 실리콘웍스나 인터플렉스 등등에서 강세권을 유지하는 종목들 많이 보이는 오늘이었습니다. 하나케미칼 볼까요? 상승세가 오늘도 이어지죠? 사흘 연속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 쪽도 그렇고 유럽 쪽에서 태양광 설치 수요 많아지고 있다라는 뉴스 전해지면서 그 이후로 조금씩 올라가려는 힘을 보여집니다. 23,100원대 진짜 이거 믿고 가도 될지 잠시 뒤에 대응 전략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보겠습니다. 급락세가 좀처럼 진정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좀 많이 빠지죠? 10% 넘게 급락세, 이제 10만 원 선도 위태위태해 보이는 모습인데요. BTS 월드, 방탄소년단을 소재로 만든 그 게임이 정말 기대를 모았었는데 일단 출시가 되고 나자 기대가 너무 높았던 것일까요? 예상했던 것보다 일평균 매출액이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는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좀 실망감이 더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넥슨 인수도 무산됐고 BTS 월드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졌고 퍼가 45배로 너무 높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넷마블의 주가 여전히 급락하고요. 이어서 HLB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인 종목 아닌가 싶어요. 장 초반에 19% 가까운 추락 또 한 번 나타났다가 지금 8%대 강세, 장중할 때 10% 넘게 또 올라서는 걸 보고 온 것 같은데요. HLB, 아주 오늘 롤러코스터를 제대로 타는 모습입니다. 지난 2거래일 동안에 한가 맞고 오늘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리보세라닙 글로벌 임상 3사 첫 환자가 등록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또 지난주 진양곤 회장의 발언이 리보세라닙의 임상 실패가 아니라 그냥 지연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될지 대응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협주들 볼게요. 남북 경협주들 일제히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왼종일 우리 국민들을 TV 앞에 앉게끔 했던 그 뉴스 때문이죠. 북미 정상이 DMZ에서 회동을 깜짝 가졌고 물론 그 짧은 회동에서 새로운 거를 찾을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라는 분석 나오는데요. 생각만큼 모두 상한가 들어가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죠.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지 대응 전략 역시 챙겨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한번 볼까요? 뚜렷한 방향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잠잠해지고 또 북미 간의 대화도 물꼬가 트인 것 같고 근데 이 와중에 복병이 튀어나왔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 소재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혹시 영향이 있을까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요. 유한대증권 영업부 송태현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협주 먼저 확인할게요. 어제 과장님도 내내 뉴스 보신다고 정신이 없으셨죠? 정말 왼쪽에 TV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놀라운 어떤 장면이 펼쳐지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기대를 갖고 관련 경협주들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이걸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거를 상승으로 봐야 될지에 대한 시각이 궁금해집니다. 어떤 평가 좀 내리고 계세요?
일단 뭐 주말 동안에 워낙 이제 깜짝 이 정상들의 횡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장 초반 강세가 나올 거라고는 모든 투자자분들께서도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그 장 초반 이후의 강세가 이어질지 말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인데 역시나 뭐 더욱더 강세로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뭐 그것 자체를 말하게 된다라면 사실 뭐 예전부터 워낙 많이 좀 당해왔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사실 더 많이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일보 더 진전된 무언가의 이런 시그니처가 나와줘야 될 텐데 그쵸.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네, 뭐, 정상이 만나서 악수 한번 한다고 해서 그렇죠. 주구장창 올라갈 시장이 이제는 아닌 거죠. 네. 뭐 그 전에서 사실 뭐 하노이 회담 같은 경우에도 더욱 더 많은 것이 일어날 것이라고도 기대가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네. 잘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감안하게 됐을 때는 이번에도 더욱 더 강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이고 무언가 확실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있어야지만 더욱더 이런 주가 강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왜 지금 와서 이런 행보를 보였느냐 네. 이게 좀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사실 내년 재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된다라면 대북 카드를 자신의 재선에 이런 투표권이 많이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는 용도로 사용을 할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는 사실 단기적인 뭔가 이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는 생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내년 재선까지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코멘트를 하면서 자신의 지지율을 더욱더 높이려고 이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중간중간 코멘트는 사실 계속적으로 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이 재선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지게 될수록 조금 더 무언가 확고해지는 멘트가 좀 더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놓고 봤을 때에는 지금 뭐 어차피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 자체가 대북 관련주에 이미 다 없어진 이 와중에서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요? 이렇게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관심을 가져도 된다. 투자 의견 좋아요 찍어도 될 만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저는 좋아요의 의견을 드리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러한 이 대북 하면은 딱 생각날 만한 종목. 뭐 아난티라든지 네. 뭐 이런 종목군들 당연히 이렇게 실어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됐을 때에는 사실 뭐 아난티보다는 뭐 건설주라든지 아니면 시멘트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더욱 더 많은 부분 지금 주가나 이런 부분이 기대감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건설, 시멘트, 뭐 철강 이런 쪽을 조금 더 눈여겨 깊게 보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할 때에는 정말 상징적인 주식, 이 주식으로 대응을 하셔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무언가가 나오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대감은 충분히 쏠릴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되어버린 거고요. 앞으로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합니다. 건설 섹터, 시멘트 관련 업체들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죠. 투자 의견 좋아요 찍고요. HLB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장중 변동성이 플러스 아래 마이너스 다 합해서 한 30%포인트 정도는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HLB인데요. 지금은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려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저도 정말 HLB는 정말 골칫거리가 너무 아픈 주식 중에 하나인데요. 네, 쉽게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렵죠. 네, 사실 임상 3상의 결과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못 미치게 되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사실 항서제약에서 임상 3상에 관련된 환자를 등록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완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일단은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접근 자체가 사실 쉽지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오늘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은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장대 양봉은 계속적으로 좀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 이 점 자체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더 상승의 여력은 있어 보인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너무나 급격하게
이러한 이 임상 결과에 대한 실패에서 반응을 했었는데 실패에 대한 반응이 너무 급격하다 보니까 밑에서 생각을 해보니 이건 너무 과도했던 게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네. 지금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 물론 이러한 임상 실패에 대한 부분 이 급락이 나오기 전까지의 상승까지는 가지 못하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는 코멘트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사요? 저는 글쎄요 의견을 드리죠. 글쎄요요. 네. 네. 왜냐면은 네. 이게 사실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조금 더 지켜볼 요소가 많은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사실 리스크를 많이 떠안고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는 굳이 이 종목으로 들어가서 내가 기대 수익률이 3에서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라면 차라리 안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그건 어때요? HLB를 제외한 뭐 악재가 뚜렷하게 뭔가 불안감이 뚜렷하게 있는 종목 말고 다른 바이오주들 말입니다. 물론 임상에 대한 불안감이 뭐 바이오 전반에 이제 퍼져 있는 것이 사실이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빠져 있다. 이제는 올라갈 타이밍을 잡아도 된다라는 뭐 증권사의 보고서가 나오기도 하고 전문가의 뭐 주장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은 어떠세요? 대부분의 업체들이 지금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임상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임상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기대감보다는 약간 우려감이 더욱더 강해지고 네,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특히나 이제 대형 바이오 업체들 중에서 삼상만을 앞두고 있는 업체들이 사실 삼상이 잘 됐다 한들 그게 정말 바로 이 판매까지 이어질지 이 여부도 사실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바이오의 주가가 쉽게 올라가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투자 심리인데 투자 심리가 지금 HLB가 오늘 하루 반등 나왔다고 그리고 유한양행이 오늘 기술 수출했다고 과연 정말 투자 심리가 돌아섰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퀘스천 마크가 많이 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바이오 관련돼서 다시 한 번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사실 대장격으로 볼 수 있는 셀트리온이라든지 아니면 삼성 바이오로지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에서 좀 좋은 흐름이 보이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정부의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풀어지게 된다라면 그때는 정말 바이오가 다시 한 번 더 르네상스의 시대를 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이지 바로 추세 전환이다 이렇게까지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바이오주 스킵이다. 그냥 이게 뒤로 좀 넣자라는 시각이신 거죠. 대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코스닥 지수를 어느 정도 지켜주기 위해서는 네. 사실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좀 매수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립 이상으로는 좀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패시브적으로 계속적으로 막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 대형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 특별한 이슈가 발생을 하지 않는 한 어느 정도 하단은 지지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중립적인 이제 수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1~2% 뭐 길게는 5% 정도의 상승이 단발성으로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수익 실현을 아마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네, 매수를 네. 하셨다라면 네, 네. 그게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제는 일본 정부에서 전해온 이 이슈를 한번 살펴볼까요?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한국 기업에 대한 어떤 뭐 수출 규제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로의 영향이 진짜 있을까에 이제 의문표가 찍히게 됩니다. 정말 이 일본 정부의 얘기가 현실화된다면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뭐 등등의 기업이 타격을 받을 만한 이슈인 겁니까? 참, 이 한 고비를 넘고 나니까 다음 고비가 나온다고. 산 넘어 산이에요. 미중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 나니까 일본의 이제 수출 규제 이게 나오게 됐는데요. 시기도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7월 4일 날 바로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것 자체가 전면적인 수출 금지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수출 금지 상품 같은 경우에 이제 레지스트라든지 아니면 고순도 불화수소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만 이제 이 수출
규제가 되는 부분을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 중국이 사실 히토류 가지고 약간의 협상 카드로 많이 활용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과 동일하게 사실 이번에 일본의 수출 규제도 협상 카드로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나리오별로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정말 수출 규제가 강하게 나올 것인가 아니면 생각보다는 그냥 약하게 나올 것인가 네.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약하게 나온다라면 어떻게 본다라면 이런 디램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3달러까지 많이 이제 하락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소재를 사실 공급을 좀 못 받게 되면서 공급량 자체가 조금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긴 공급량은 이 반도체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조금 더 좋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업황 회복이 조금 빠르게 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으로도 한번 견해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사실 일본도 많은 부분 대안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빼놓고는 사실 대만 정도가 일본의 반도체 관련된 소재를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본도 상당 부분 조금 출혈이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런 점을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 조금 베이스 시나리오는 강도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 강도가 강하게 된다라면 계속적으로 이런 반도체 관련된 수급이나 이런 공급이나 이런 부분의 균형이 한 번 더 깨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는 IT 업종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여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이 이슈는 좀 지켜봐야지 되겠죠. 투자 의견은 어떻게 주시겠어요? 그래서 글쎄요의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그냥 갈게요. 하나케미칼 볼까 하는데요. 태양광에 대한 기대감이 진짜 뭐 계속 앞으로도 이어질까요? 사흘 연속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하나케미칼의 움직임이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좋게 봐도 될지 좋은 신호일까요? 사실 하나케미칼의 어떻게 보면 주가의 미래는 사실 미국의 태양광 설치 업체의 주가를 보면 일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네,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는 네.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이제 태양광 설치 업체들은 사실 52주 신고가 내지는 사실 요즘 60일 신고가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랠리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 하나케미칼의 주가 역시도 이 지금 주가 대비 상당 부분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일단은 그냥 기술적이거나 아니면 이 같은 업종 내에 주가를 비교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이유를 차차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태양광 이제 설치량 부분 관련해서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사상 최대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분기에서 사실 사상 최대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이 2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이유 자체는 이제 일단은 이 미국에서 설치량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영향이 미쳤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관세가 풀리기 전에 미리 조금 더 수요를 땡긴다. 뭐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보게 된다면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적으로 지금 반등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워낙 지금 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태양광 설치량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가격 자체가 예전에는 태양광이 상당히 비쌌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많이 내려왔다. 이런 네. 부분에서 태양광 설치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에 관련된 업체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나 좋아지고 있다. 근데 하나케미칼이 미국에서 설치량 이 매출 비중이 30%가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당연히 이 하나케미칼의 태양광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주가도 당연히 좋아져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거는 사실 화학 부분의 실적입니다. 2분기도 화학 부분의 실적이 사실 좀 많이 깎아먹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런 부분을 태양광이 채워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하반기로 가게 되면서 화학 부분 역시나 2분기의 기저효과 이후로 계속적으로 좋아질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태양광 그리고 화학 부분 이 부분의 두 이익이 믹스가 되게 되면서 3분기부터는 실적 모멘텀 본격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케미칼 그러면 투자 의견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좋다. 좋습니다. 예. 자, 넷마블 볼 건데요. 좀 간단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핵심만 좀 꼽아주세요. 오늘 급락세가 너무 심해요. 뭐 BTS 월드에 대한 어떤 뭐 흥행 뭐
생각보다 별로야라는 분석이 너무 이른 거 아닙니까? 평가가 지난 금요일에 게임 출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분석이세요? 일단 BTS 관련된 게임 출시를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좀 저조하죠. 그리고 게임 주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대부분 매출액이 확 높았다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우려감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을 또 보게 된다면 7개의 대제라든지 아니면 킹 오브 올스타라든지 이런 부분이 1개월에서 2개월밖에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었고요. 대신 BTS 관련된 마케팅 비용은 사실 온기 반영이 되게 되면서 실적적인 측면 상당히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게 된다면 이러한 이제 우려감이나 이런 부분 투자 심리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급격하게 거의 수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이 조금은 지켜봐야 되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안 좋아져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지켜봐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가 수준만 놓고 보게 됐을 때는 전저점이 93,300원인 점을 감안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주가 수준에선 한번 대응을 매수를 해볼 수 있다. 다만 이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안 좋으니까 매수를 하더라도 조금씩만 매수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의견은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그래도 좀 그런 좋아요를 의미에서 좋아요. 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전제 조건들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내일장 탑픽 하나만 꼽을게요. 어떤 종목으로 갈까요? 하나케미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하나케미칼 태양광 관련주가 토픽으로까지 꼽힙니다. 예, 앞으로도 흐름 눈여겨보도록 하죠.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훈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